국토교통부가 서울 2호선 홍대 입구역과 경기 부천 대장 신도시를 잇는 대장 홍대선을 연내 조기 착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대장 홍대선 사업 시행자인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와 대장 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서울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경기 고양시, 서울 강서구, 서울 양천구를 거쳐 경기도 부천 대장 신도시를 연결하는 20km의 노선입니다. 완공되면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약 27분이 소요됩니다. 이 노선은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 협약 내용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내년 3월로 예정된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겨 이 노선을 2030년 말 개통하고 대장신도시 중홍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대장 홍대선 조기 착공을 추진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가철도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조건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은 대장 홍대선 대장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을 지나 서구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때 조건이 대장 홍대선 사업을 확정한 뒤 관계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BC값을 만족하는 최적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이 확정됐고 이 노선이 BC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토부가 대장 홍대선 사업 조기 착공을 발표하면서 이를 민간 투자 사업의 모범 사례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대장 홍대선 후속 사업인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초 내년 3월 예정이었던 대장 홍대선 착공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안전한 현장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809 연장선을 올해 9월까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재심의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21일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 1호선 송도 809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1호선 송도국제도시 809 연장 사업은 송도 달빛 축제공원역에서 송도국제도시 809 미송중학교까지 1.74km를 연장하고 역 2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20억 원으로 추산되며 국비 60%와 시비 40%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조달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천 1호선 송도 809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와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난 5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인천 1호선 송도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예타 대상 사업 제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올해 9월까지 인천 1호선 송도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한국GM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7.2%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노사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총 투표율 90.6%, 찬성률 87.2%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7,136명 중 6,46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6,226명이 찬성해 87.2%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는 197명, 무효는 43명입니다.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 중지를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합니다. 노조는 지난 2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으며 이달 내로 조정회의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올해 5월 22일부터 이날까지 11차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대폭 상향, 정당한 성과 분배, 단협 원상 회복과 미래 발전 전망 쟁취,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구체적인 답변이나 제안 없이 교섭에 임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앞으로 실질적인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지부장은 11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사측은 어떤 고민도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GM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사측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 3구역 도시개발 사업 완료가 2025년 말로 지연됐습니다. 인천시는 검단 3구역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시기가 올해 6월 28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고 24일 고시했습니다. 검단 3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서구 왕길동 133-3번지 1원 52만 4,510제곱미터 토지에 공동주택 4,483개와 단독주택 52개를 짓는 사업입니다. 준공되면 11,429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약 2,115억 원을 투입해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검단 3구역 도시개발 사업조합입니다. 인천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검단 3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당초 6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도로 방금벽 설치와 생활하수관 설치로 2025년 말로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 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되면 늘어난 차량이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 IC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불 IC 등으로 몰려 교통체증이 예상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영종 하늘도시 등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금산 IC의 공항 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신설하고 이곳으로 공항을 오가는 차량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 IC는 양방향 나들목이 아닌 일방향 나들목으로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등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금산 IC에서 하늘도시 미단시티로 진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공항을 오가는 주민들의 차량이 영종 IC 등으로 몰리면서 현재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고 신불 IC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직결 공사가 시작되면 영종 내 교통 혼잡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서구 청라에서 제3연륙교를 이용해 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량이 증가하면 가뜩이나 출퇴근 시 교통이 혼잡한 영종 IC는 물론 신불 IC로도 차량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종 하늘도시 주민들은 금산 IC의 하늘도시 미단시티에서 공항 방면 진입이 가능한 도로와 공항에서 오는 차량이 하늘도시 미단시티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신설해 영종 IC 등으로 몰리는 차량을 금산 IC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단체인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 김남길 상임회장은 주민들은 금산 IC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인천시 등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며 하늘도시 등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해지면 영종 IC로 몰리는 차량이 분산돼 체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영 인천시의원도 영종은 풀어야 할 교통 현안이 많은 지역이라며 정치권도 금산 IC 진입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항으로 가기 위한 금산 IC 진입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낮은 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에 따른 항만 공공성과 경쟁력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며 해양수산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개발 분양 방식으로 추진된 항만 배후단지 조성 사업을 공공개발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해수부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항만 경제시민단체 19개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인천항은 배후단지를 해수부가 민간 개발하기로 한 뒤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존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은 국가 또는 항만공사가 개발해 최장 50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지난 2016년부터 해수부가 도입한 민간개발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전체 토지 면적 중 투입된 비용만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줍니다. 또한 잔여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권을 보장해 싼 값에 땅을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사회는 민간 개발이 토지 사유화로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 시 대규모 투자 재원이 필요하고 개발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민간 개발을 도입했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역사회가 주장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 사업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민간 개발로 사업자가 갖는 항만 사유지의 경우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세제 혜택으로 임대료 인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유지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며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주요 SOC 건설사업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수부는 인천신항을 비롯한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조작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투입한 총사업비만큼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거저준 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인천항 배후단지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인천남항 2단계 등입니다. 모두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호반건설 등이 꾸린 컨소시엄들이 개발 중입니다. 이에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해수부는 민간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못하게 하여 항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민간개발 업체와 협상 중인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을 즉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캠프마켓 D구역을 최초로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D구역 근대 건축물은 약 71개로 전체 구역 중 근대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A구역은 1개, B구역은 7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D구역에는 주한미군 물자 보급기지였던 제빵공장과 주물공장, 조병창 굴뚝, 철길, 급수탑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주둔했던 미군들이 사용했던 시설들도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D구역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한반도 각지와 중국에서 공출한 놋그릇이나 비녀를 녹여 부기를 만들던 주물 공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 외벽에는 불을 피워난 연기가 외부로 통하는 굴뚝 2개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들어가서 보셨을 때 빨간 색깔 건물은 다 일제시대 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1939년 공사 시작했을 때부터 있던 건 빨간색 건물이고, 그러면 빨간색 건물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지은 거냐? 그렇지 않고 미군이 사용할 때 저 빨간 건물 위에다가 다시 또 덧칠을 해서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벽이 조금씩 이렇게 갈라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 게 보이면 또 일제시대 건물입니다. 유명한 상징적인 이 굴뚝 있죠. 굴뚝 2개 있는 건물이 바로 주물공장 인데, 조병창은 일본 육군이 만든 무기공장인데 이것은 7군데를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곳은 여기 한 군데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한 군데입니다. 남아있는 곳은 이제 사가미 조병창이라고 일본의 도쿄에, 거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굴뚝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미군이. 그래서 굴뚝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저기는 용도가 뭐였냐면 옛날에 녹그릇하고 뭐 비녀하고 다 공출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D구역은 지금 이 전체 구역 중에서 가장 메인 건물이 건물마다 해서 다 나누어져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독립운동하는 분이 여기에 와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익히려고 몰래 잠입을 했었으나, 여기에서 전체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익힐 수가 없어서 그것을 탐문하다가 잡혀서 이제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이 2분 계시고, 그분들의 동상이 바로 부평공원에 있는 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이 D구역에서 5군데의 지하시설을 딱딱 찍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군데는 얼마 전에 이 조사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2군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시설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미군 시절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원래 문화유산청에서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는 인천시에서 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양오염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현재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로서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이지만, 이것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이것이 어떤 곳이었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많이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D구역과 붙어 있는 B구역 내부로 들어가 조병창 병원 건물인 B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병창 병원 건물은 지난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강제 동원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병원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군과 한국군 병원으로 활용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1324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져 6.25 전쟁 당시 피폭돼 2층 건물 중 1층만 남아있다가 주한미군이 리모델링해 클럽 등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이제 2개 동으로 지금은 나눠져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컸는데,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조사했을 때 이미 400병상이 넘었죠. 그런데 그렇게 규모가 컸던 이유는 이 병원은 단지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조병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그래서 필요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식민지에게,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일본의 통치의 하나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은 일본이 여러 군데 식민지나 점령지마다 할 때 이렇게 규모가 큰 병원을 지어서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 주민들도 이 병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D구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여기에서 얼마 전에 지하시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 정도는 이제 해방되고 나선 여기서 지금 유성에 가면은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있어요. 그 간호사관학교의 전신이죠. 미군 간호장교들이 그 한국의 엘리트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6.25 때도 그분들이 참전하셨고, 현재 그 수준 높은 한국의 의료, 첨단 의료의 한실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여기가 그 미군들이 머물다가는 클럽이었어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여기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되새겨서 한미 간의 우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사령부 건물입니다.
침략의 상징이죠. 그러면 이 침략의 상징이라는 건 바로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입니다. 일본 건축사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침략의 역사고 가해의 역사인데 이것이 없어지면 일본이 저지른 침략의 역사와 가해의 역사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에 침략의 역사인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피해를 당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없애버려서 침략을 했던 가해 역사를 우리가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바로 이제 우리의 땅이었고 여기에서 동원된 분들은 우리의 동포였고 역사를 잘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형된 이러한 현재를 지금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 등을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런 여러 역사의 층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캠프마켓 D구역은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가 그대로 남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D구역 반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근대 건축물 보존과 존치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지역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세계 최고 수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7일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공모엔 국내 지방자치단체 11곳이 참여했으며 인천 경기 시흥을 포함해 대전 유성, 강원 춘천 홍천, 전남 화순, 경북 안동 포항 등 5곳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인천이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기존 바이오 산업 중심지인 송도와 함께 영종국제도시 제3유보지를 신규 투자지역,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핵심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조성 후 10년 이상 방치되다시피 했던 영종 제3유보지의 활용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시는 영종 제3유보지 369만 제곱미터 중 119만 제곱미터를 바이오 특화단지 중 산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단을 중심으로 제3유보지 개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유보지가 방치되는 점을 고려해 산업물류단지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제3유보지 활용 방안을 두고 LH 측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일부 용지를 산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제3유보지 활용 방안이 마련된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울대가 위치한 인근 백옷 경제 자유구역 등 시흥시와 광역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서울대와 향후 건립될 서울대병원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의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동안 바이오 앵커 기업들을 포함한 송도 지역의 고질적 민원이었던 전력 공급 이슈를 단숨에 해결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인천시는 국가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 도약의 주축이 될 것이며 바이오 의약품 기술 개발과 함께 강소기업의 발굴 육성과 해외 유수기업 유치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